15봉, 총 30봉 더! 받아서 드셔보시고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누룽지 한 끼, 단돈 400원 꼴! 프리미엄 인삼 누룽지, 메밀 누룽지까지 다 즐겨보세요! 중국 채널 차이나 넥스트 채널 차이나 중국 채널 차이나 백진 대구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 중구. 곳곳에 뻗어있는 길은 저마다의 오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부분이 대구 읍성의 성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역사가 깊은데요. 공간의 재탄생. 이번 시간에는 100년 역사의 숨결이 가득한 대구 중구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가 혹은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거는 자아 정체성과 이거를 실제로 체감하는 정체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정체감을 구성하는 거는 체험과 체험으로부터 축적되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근대 건축물들은 도시 자체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체감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근대에도 경상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위한 주요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의 층을 간직하고 있는 중구. 그렇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근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느낌인데요. 대구는 6.25 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 전후의 생활상이 비교적 잘 유지된 편입니다. 대구는 조선 후기인 1601년부터 경상 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71개 고을을 통괄했고 경상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대 일제 침탈을 받으면서 대구 중심지에는 식민 지배 기구들이 하나 둘씩 설치되었는데 경상북도 도청, 대구 부청, 대구 경찰서, 우체국, 법원, 감옥 같은 시설과 또 학교, 은행, 종교시설 등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에는 지배와 수탈을 위한 각종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경북도청을 비롯해 철도국, 통신국,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의 지부나 지점을 대구에 두었는데요. 일제는 대구를 기점으로 경북 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 경북 내륙을 지배하거나 수탈했습니다. 대구에서 원래 중요했던 도로들은 지금의 오늘날 종로라고 불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구 읍성이라고 대구 권역 경계에 성곽도시로서 존재했던 것을 성곽을 허무고 거기를 그 가장 중요한 순환도로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됐던 거는 십자 형태로 종로를 그 십자의 수직축으로 포함하는 십자축의 도로를 확장하고 없던 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성벽을 철거한 자리에는 길이 생겼고 모순적이게도 이 길을 따라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가 그것인데요. 이 4성로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들이 곳곳을 채우면서 도시의 중요 시설과 상업시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확장을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고 동시에 가장 여유가 있었던 게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역 북쪽 지역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의 대구광역시 산격 청사가 있는 이 부분으로 경북도청을 옮기고 단독주택과 주거지역들을 택지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를 경영하려고 했던 것이죠. 1916년부터 1917년 사이 경부선의 대구역과 대구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중요한 연결도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의 중앙로입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의 증가세가 빨라지게 됐는데요. 사람이 많아진 도시는 확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전히 중앙로는 중심의 역할을 잃지 않은 채로요. 일제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측면과 이후에 대구의 남북축의 확장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중앙로 자체 내에 있다기보다는 중앙로와 연결되어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로 주변으로 보자면 시기적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건물이지만 무궁화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전에 구 경북도청이 있었던 지금 현재는 경상가명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 선조 때 경상감령이 있던 곳. 지금은 그 터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중앙로역에서 이 경상감령 공원 쪽으로 걷다 보면 특별한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 외관. 대구의 역사 그 자체인 근대 문화유산이자 지금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대구 근대 역사관입니다. 본래 1906년에 대구 농공은행이 설립되면서 역사가 출발합니다. 이것이 경상농공은행으로 발전되었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조선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변천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었는데 1932년 철근 콘크리트로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근대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시, 군산시, 목포시가 대표적인데요. 대구시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건물이었던 이곳을 대구 근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며 전시 교육하는 시설인 대구 근대 역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조형미가 뛰어난 이 건물은 원형이 아주 잘 보존돼 2003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는데요. 대구 근대역사관 내부로 발을 딛는 순간 시간을 거꾸로 감아올린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곳곳에 전시된 근대기 대구의 시간을 따라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대구의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상선 전시실이 운영 중인데요. 대구 근대역사의 태동과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그리고 광복 이후의 사회와 문화상, 그리고 대구 근대 산업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2층 상설 전시실에는 대구 근대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사진 엽서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연간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기획 전시실이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 강좌실, 그리고 대구 근대 건축물들을 레고로 직접 조립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성고가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의 역할로 재탄생하기 이전에 이 건물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곳.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점으로 건립돼 1954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의 대구지점으로 이용됐습니다. 역사 연표실은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축학적으로 이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외벽의 그 타일도 당시 독일에서 수입해서 만들었고, 여기에는 서양 건축의 중요한 양식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테라조 양식이나 또 아르데코 양식, 르네상스 양식, 여러 가지 당시 서양 건축에서 유행했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건물에 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곳곳에는 오랜 시간이 머물고 있는 흔적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의 건축 양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어느 한 곳 허투루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대구 근대역사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지어진 건물인데 특이하게 서양의 구조를 띠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1932년이에요. 1932년이면 일본에서 콘크리트 학회가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내놓은 게 192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미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는 시기고 그 기술도 충분히 알려졌던 시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역사관은 서양의 19세기 이전의 건물처럼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자면 신고전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있는 르네상스 형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의 형식으로 정치 권력들이 재편되던 시기였고요. 제국주의에서 보여주는 그 강력한 힘을 일본 제국 역시 따라하려고 답습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시기에 등장했던 건축 양식들이 힘을 드러내거나 자본의 역량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설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힘을 가지고자 했던 일제의 욕망이 반영된 건축 양식. 한눈에 봐도 웅장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와 내부의 독특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들은 건축물을 일종의 하나의 큰 기둥처럼 인면을 접근한다는 건데요. 건축물의 하단부, 기단부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 건물의 1층부의 아랫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신이라고 하는, 샤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건물의 인면 거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고, 주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부의 코니스형 장식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공간에서는 19세기에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재해석한 신고전주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장식을 간소화하면서 로마의 장식성을 제외한 순수한 그리스 시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좀 더 기하학적 형태의 계곡이라든가 형상들을 강조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19세기적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보다는 독일적으로 재했을 때, 북유럽 쪽에서 재했을 때 특징들의 더 단단한 덩어리감이라든가 단순성이라든가 더 이렇게 응집력 있는 덩어리를 만들려는 특징들에서 그런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 감령이 설치된 조선 중기부터 경북 도청이 옮겨간 1960년대까지 영남의 중심지였던 대구. 그 중에서도 향촌동은 오랜 시간 대구의 도심으로서 고유한 역사와 정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1950년 대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새롭게 구성되고 일제 수탈의 아픔과 함께 근대 대구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네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흘러가는 시간 뒤로 그 명성이 빛을 발했지만 여전히 그 시절 향촌동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향촌문화관인데요. 이 건물 또한 안팎으로 근대기 대구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상업은행이 있던 자리고 은행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세우는 개인 은행이 있던 자리가 76년 상업은으로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은행이 통폐합이 되면서 이곳이 대구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대구의 원도심인 향촌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시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곳. 대구의 근대화의 과정을 증언해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대구 근대역사관에 이어 향촌문화관 역시 처음엔 은행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대역사관이나 여기 향촌문화관이 모두 은행, 금융시설이었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근대역사관은 그 내부 공간들이 계속 은행으로 쓰여져 왔고, 그리고 그 은행으로 쓰여져 오면서 실내 공간의 변형을 좀 덜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보존 혹은 보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 역사관으로 활용이 됐고요. 1970년대까지 향촌동은 대구 최고의 상가 지역이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지나는 시간 동안 이곳을 삶의 터로 삼은 사람들의 애환이 스며든 공간이기도 하죠. 대구 사람들이 향촌동을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옛 도심의 명성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향촌동만이 지닌 고유한 시간과 이야기 때문일 테죠. 향촌동은 원래 조선시대 때 이곳은 경상 감령의 화약고가 있던 자리였었는데요. 일제시대가 되고 대구역이 들어오고 또 중앙통이라는 또 길이 나게 되면서 대구의 번화가로 또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본인의 젊은 시절 또 대구가 또 번성했던 시절에 그런 영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기도 하고 저 같은 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청춘의 또 추억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향촌동은 문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6.25 전쟁을 피해 내려온 문인들이 다방을 본거지로 삼아 글을 썼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도 음악 감상실에서 피난살이의 고단한 마음을 달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골목마다 자리한 자신만의 아지트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와 추억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뒤편에 보시는 남선 악기사 1층은 악기사, 2층은 오리엔트 레코드사라는 음악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6.25 피난민들의 어떤 그런 애환을 담긴 노래가, 많은 노래가 사실은 이곳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녹음이 된 노래예요. 그런 걸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물의 역할만 보더라도 대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대 건축물은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틀 안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도시의 역사를 채워 넣는다면 그 가치는 더 특별해지겠죠. 은행 건물로 쓰였기 때문에 1층에 감옥이 아니라 큰 금고가 있거든요. 금고의 크기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자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가늠할 수 있고, 또 76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그런 건물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활용돼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자체가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번영을 이루었던 향촌동.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옛 시절을 되돌아보는 향수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영감을 불러오기도 하는 공간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발달사를 건축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른 도시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대구는 중앙로, 특히 중앙로가 이 주변의 중구 쪽이 중심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여기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6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더라도 형상뿐만 아니라 이력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다는 게 근대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없이 퍼져 있는 빈 곳. 공간 그 자체로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간을 삶으로 채우고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간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 대구의 오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 오늘의 대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많은 건물들이 재개발 요구에 밀려서 철거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대구의 많은 역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도시 역사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제 잔재로 규정하여 철거하기보다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물로서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건물이 사라졌더라도 그 터가 중요한 역사적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기에 건물 외에도 그 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화율이 50%가 넘는 오늘날 태어나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시 안에 어떤 건축물에 계속 계시면서 살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대 건축물과 근대 도시의 어떤 유적들 같은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기억이나 체험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글로 쓰여진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거는 실제로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3차원적 역사인 것이지요. 근대 건축물이 남아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들을 건강하게 회복했을 때 저희는 훨씬 더 건강한 정신세계와 도시 안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간에서 시작돼야 되고 공간에서만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 역사의 풍파와 걷잡을 수 없는 빠른 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아픈 흔적으로 번영의 장소로 다양하게 그 역할을 변화해가며 대구의 중심을 지켜온 근대 건축물. 도시 자체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 도시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런 근대 건축물의 역사를 마주하며 오늘날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